관심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러시라도 있고 일 향한 일평단심이라 다시 주의 있으랴 가시만 길로 가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애국 국민 여러분, 소리 좀 높여주세요.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772일째 인신감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정정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러한 정치인에 대한 예우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엇이 두렵는가? 그들은 바로 이 팀 없이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5월 4일날 탄도미사일 쏘고 5월 9일날 탄도미사일 쐈는데 국방부는 우왕좌왕, 국정원은 우물쭈물, 청와대 저 붉은 무리들이 있는 청와대는 이치 저치, 이 눈치 저 눈치.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5천만의 안전을 대비해야 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국방부는 우왕좌왕 무슨 무슨 발사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군인입니까? 국정원은 한참 있다가 내놓은 게 우물쭈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산까지 다 잡혀먹고 난 다음에 그때 국정원은 분석할 겁니까? 청와대는 김정은 바라기를 넘어서 김정은 눈치 본다고 이치 저치,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붉은 무리들과 휴전선을 경계로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을 정오하는 나라가 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매년 50조의 군비를 쓰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와서 2년 만에 한미의 혈맹동맹이 정오한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2년 동안 4.27 판문점 선언해가지고 안보쇼하고 9.19 평양 가가지고 북한 주민들 그 고통의 인권 탄압을 인정해버리고 훌륭한 DNA를 가진 김일성을 찬양했던
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때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김정은한테 그냥 갖다 바쳐버린 이 사항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2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쇼를 통해서 비핵화쇼를 통해서 속일 때 김정은은 최신의 미사일 개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쏴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명령하는 제1인자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4.27 판문점선언 몇백조 줬는데 2년 동안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보란듯이 문재인 코앞에다가 갖다 놨는데 아직도 4.27 판문점선언 200조 300조 얘기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4.27 판문점선언은 우리가 4월 28일 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기라고, 이것은 국민을 속인 거라고, 북핵 폐기 한마디 없는 4.27 판문점선언은 무효라고 저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애국당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4.27 판문점 선언할 때 자유한국당 오늘 제 지역구에 가가지고 자유한국당 무슨 데모한다 갑니다. 다 덤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황교안 나경을 다 가가지고 제 지역구에 저 덤벼봐야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숨어 있다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언론방송, 검찰, 경찰, 국세청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같이 좀 만나주면 안 되냐. 이따위의 결기를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빨간 이 정권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9월 19일 군사합의는 여적행입니다. 9월 19일 날 평양 가서 2,500만 평양 시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발로 차버린 문재인 씨는 인류를 배반한 거예요. 9월 19일 군사합의는 바로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라. 그렇지 않고 또 국민을 속일 겁니까?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다시 하면은 그때는 문재인 씨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 도발될 때마다 문재인 씨는 국민을 무얼로 속일 거냐 말이야. 한 번 속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속았지만은 두 번, 세 번 속는 것은 그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문재인과 싸워야 됩니다. 좌파 독재 정권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민주주의로 공산화 길로 가는 거예요. 어제 대한애국당 동지들께서 광화문에 천막을 쳤어요. 박원순 씨가 이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천막 걷어라. 박원순 씨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시고 9사람이 행방불명되는 거기에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를 친 것은 3월 10일 5 열사들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사람이 5명 죽고 9명이 행방불명됐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책임이 박원순인데 감히 자기 잘못도 모르고 그런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경찰청장,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장, 이제는 그 열사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상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상을. 애국 국민들은, 보수파 국민들은 그렇게 죽어도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경찰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디 감히 박원순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텐트를 철거하라 마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텐트를 하나를 철거하면은 2개를 치겠습니다. 2개를 철거하면은 4개를 치겠습니다. 4개를 철거하면은 8개를 치겠습니다. 8개를 철거하면은 방황한 모든 광장에 텐트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박원순 같은 인간이 대한애국당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분노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2년 이상을 서고 있는 대한애국당의 전사들이여, 두려워 말고 불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자. 우리는 그렇게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23번째 123초 동안 태극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거짓의 껍데기를 물리치고 불의의 뿌리들을 물리치고 진실을 되찾는 걸, 정의를 되찾는 걸, 우리는 정의를 되찾았다고 그렇게 하루할 겁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청와대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천명합니다. 동지들께서 그동안 이루어준 것은 정말 대단한 애국의 모습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뭉치면 그 어떤 적이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여러분, 다들 일어나십시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지,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한미동맹을 깨고 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김정은 정권과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속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문재인 씨의 말에 속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기가, 여러분의 이 단합된 분노의 열기가 대한민국을 살릴 겁니다. 동지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광화문을 갈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오늘 광화문에 자유한국당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네요, 그죠? 빨간 옷 입은 사람들 좀 와서 보는 것도 좋은데 오늘은 제 지역구 갔다 가대. 제 지역구 야들이 아직 대한애국당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 대한애국당이 다음에 수도권 한석도 안 빠지고 다 공천하면은 자유한국당 한 명도 안 됩니다. 뭔지 알기나 알고 까불으라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애국당은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대한애국당은 저 무너져버리고 배신자들이 모여있는 우파 정당을 바꾸자는 거예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을 하자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2년 동안 이 좌파 문재인 독재 정권에 겁먹고 굴종하고 도망가 있을 때, 두더지 새끼들 같이 두더지 굴에 있을 때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고 촛불혁명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죄 없는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은 배신자들, 또 주사파를 중심으로 통진당 아로 세력들, 민노총 뜰거지들, 정교조 뜰거지들 300개가 넘는 신북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고 권력 찬탈했잖아요. 그때 말 한마디 못하던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그대로 다음 총선에 그대로 들어가면은 좌파들이 검찰 칼 들고 공수처 칼 들고 국세청 칼 들고 들이대면은 다 도망가고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치개혁은 물 건너가고 정당개혁도 물 건너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배신자들에 대한 심판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국회의원 중에 국회에 가서 좌파들,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 이 인간들 민평당 얘들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몇 명 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빨간 것도 가장 새빨갛고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저 문재인의 저과대들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자.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좌파 거짓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유한국당은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 지금의 국회의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자유한국당은 망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배신자 62명 중에서 그래도 5명 정해가지고 이 사람이라도 내쳐라 그랬는데 못 내치잖아요. 그러면은 혁신이고 개혁이고 변화는 끝난 겁니다.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이 사람들이 인적 쇄신을 했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변화를 했습니까? 혁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지금 쇼한다고 국민들이 돌아섰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릴까요? 다음 21대 총선은 대한애국당은 35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21대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제가 창원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진원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애국당의 1호 당원으로 모시고 새로운 보수우파 정당을, 보수우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원진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안 되고 그러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조원진이는 죽을 각오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든 칼 맞아 죽든 겁도 안 나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또 저 앞에 어머니들 울지 마시고, 문재인 씨가 2주년 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던데 제가 여러분한테 안 물어볼게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적폐청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재인이가 경제를 망하게 했습니까? 안 망하게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비롯한 이 권력기관을 장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언론방송이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돼서 불공정한 언론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안에 있는 문재인 씨는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듣길래 KBS 보다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이 정권을 거짓말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150만 명이 도산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70%가 올해 안에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고, 많은 청년들이 알바 자리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에 청년 일자리가 잘 되고 있다고, 거시적인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전부 다가 거짓말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얘기하지만은 저렇게 거짓말하는 정권은 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는 가짜를 넘어서 거짓말을 가는 겁니다. 곽성문 선배 대단한 얘기 들으셨죠? 제가 미국 가서 한반도 NSC 책임자, 국무성 책임자한테 얘기했어요. 2마리 토끼 다 잡자고. 제가 갔다 온 지가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나자빠진 거예요. 2년 동안 북핵쇼 하다가 안보쇼 하다가 새로운 전술 무기를 북한 김정은이 만들어가지고 보란듯이 때려버렸어요. 거기다가 핵무기가 아니라 생화학무기 10kg, 5kg만 실어서 가면은 대한민국 대도시는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러면 선택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저 배신자 좌파 친북 문재인 뽑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김정은이가 선택지를 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쏠까? 너가 김정은한테 항복할 것이냐, 북핵을 인정할 것이냐, 이 선택지를 준 겁니다.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도 트럼프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지에 김정은의 핵에 굴복하고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까지 핵의 속국으로 살 것이냐, 생화학무기의 속국으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김정은을 치기 위해서 문재인을 먼저 드러내고 김정은을 레짐 지킬 거냐, 레짐 체인지할 거냐, 이 선택만 남아있는 겁니다. 2마리 눈도 빨갛고 귀도 빨갛고 머리속까지 빨간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쳐야 합니다. 김정은을 쳐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이런 정부가 아니에요. 지금의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당 하나 빼고 여당 2, 3, 4중대밖에 없지 어디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이 나라가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모여가지고 그렇게 뭐라고요? 지방 시찰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은은 벌써 자기가 갈 길을 결정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핵의 속국으로 살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너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경고를 날렸는데 이 야당이라는 작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문재인하고 말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먼저 끌어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의 핵탄두를 맞을 거냐? 생화무기의 공격을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할 거냐? 그거의 선택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왜 대한애국당이 창당을 했고 왜 123차 2년 이상을 태극기를 놓지 않고 국민들께 다가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문재인 정권은 가짜 정권이라고,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얘기한지 아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지들이여, 애국 국민들이여,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김정은 괴뢰 정권을 몰아내자.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이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날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고 다 함께 투쟁하자. 이제 모두 일어나십시오. 광화문으로, 청와대로